여러분, 지금 제 질문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책상 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침대 옆 서랍은요? 거실 소파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혹시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둔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열쇠를 찾느라 허둥지둥했던 기억,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한숨 쉬었던 그 저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5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제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뭔가 늘 바쁘고 늘 정신없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집을 보면, 제 방을 보면 거기에 제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더군요.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닮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공간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어지러운 방은 어지러운 마음의 반영이고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 부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공간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것을 집안일, 가사노동, 혹은 주부들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이고 태도이며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공간 관리에 엄격했는지, 왜 동양의 선사들이 청소는 수행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왜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이 정리된 공간이 정리된 삶을 만든다고 증명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외물정증 내 심청이라는 말입니다. 바깥 물건이 깨끗하면 안의 마음도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천 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공간과 마음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불교의 수행 전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암자를 청소합니다. 마당을 쓸고 방을 닦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청소를 통해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 나는 단지 마당만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 먼지도 함께 쓸어낸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는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은유적 행위이자 동시에 실제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유교의 군자론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자는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본질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을 정돈하듯이 생각을 정돈합니다. 공자는 정명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운다, 즉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물건은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듯이 우리 공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동양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비움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폭이 한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비어있음으로 술에 쓸모가 있다. 방이 유효한 것은 벽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입니다. 글씨 쓸모 있는 것은 재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은 공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옷장이 꽉 차 있으면 새 옷을 살 수 없고 책장이 넘쳐나면 새 책을 놓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정신적 공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불필요한 집착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정리정돈은 바로 이 비움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림으로써 공간을 비우고 공간을 비움으로써 마음을 비우며 마음을 비움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정돈된 환경과 어수선한 환경에서 각각 과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수선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으며 작업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정돈된 환경의 사람들은 침착하고 생산적이었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합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색깔, 모든 형태가 우리 뇌로 들어옵니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하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곳곳에 커피잔이 놓여 있고 일담한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뇌는 결정에 집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깨끗한 책상, 정돈된 공간에서는 뇌가 정작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의 효과는 단순히 인지 부하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 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쌓입니다. 책상을 정리하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우리는 나는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합니다. 이 작은 성공이 쌓이면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더 큰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어지러운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리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환경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순환도 가능합니다.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했다면 내일은 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옷장을 정리했다면 다음 주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 정리가 마음 정리로, 마음 정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진 메커니즘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기관이지만 동시에 한계가 명확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의사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을 때 뒤죽박죽 엉켜있는 옷들 사이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데 20분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직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수십 번의 작은 결정을 내렸고 그만큼 뇌 에너지를 소비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왜 회색 티셔츠만 입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옷 선택이라는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정작 중요한 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줄여주고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줍니다. MIT 미디어랩의 연구진은 시각적 소음이 인간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하면서 주변 환경의 시각적 복잡도를 조절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복잡한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시도합니다. 책상 위에 구겨진 영수증, 벽에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메모지, 여기저기 흩어진 물건들.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나를 봐, 나도 처리해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깨끗한 책상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것들만 있습니다. 다른 자극이 없습니다. 뇌는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작가들이 왜 깨끗한 책상에서 글을 쓰는지, 위대한 과학자들이 왜 정돈된 실험실을 고집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UCLA의 연구팀은 어수선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고 동시에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어지럽다, 널려 있다, 정리가 안 된 등의 단어로 묘사한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높았고 우울감 지수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킵니다. 저것 좀 치워야 하는데 언젠가 정리해야지. 왜 나는 이것도 못하나라는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계속 떠오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행동하게 만들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내가 내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심리적 안정의 기초가 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우리의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물건, 우리의 공간은 우리 자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매일 어지러운 방에서 생활한다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어지러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나는 정돈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는 어지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지럽게 행동하고 나는 정돈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돈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사무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책상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컴퓨터가 하나 있고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으며 그날 검토해야 할 서류만 놓여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해야 한다. 이 철학은 그의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그의 공간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둡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거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은 물리적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집을 아십니까?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하나와 램프 하나만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만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가난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잡스는 선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움의 철학을 이해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에게 공간의 비움은 마음의 비움이었고 마음의 비움은 창조적 사고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애플의 제품들을 보십시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모두 불필요한 요소가 제거된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잡스의 개인적 공간 철학이 제품 디자인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를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자원으로 봅니다. 시간이나 돈과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재벌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은 곧 기회입니다. 당신의 책상이 서류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펼칠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창고가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을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서류를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은 돈입니다. 정리된 창고에서는 재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구매를 방지하고 역시 돈을 절약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정돈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더 큰 기회를 얻습니다. 더 큰 기회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러운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사람은 적은 것을 성취합니다. 적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작은 기회만 얻습니다. 작은 기회는 작은 성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 관리에 투자합니다. 좋은 가구를 사고 정리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돈된 공간이 만드는 생산성의 향상이 그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한 성공한 기업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운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만들어둔 것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하지만 준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기술이나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책상이 잡동사니 위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놓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의 스케줄이 불필요한 약속으로 빼곡하다면 중요한 미팅을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걱정과 잡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공간을 비우고 정리하고 정돈합니다. 물리적 공간도, 시간적 공간도, 정신적 공간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조직전문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일생에서 약 1년을 물건을 찾는 데 소비한다고 합니다. 1년입니다.
매일 아침 열쇠 찾느라 5분, 서류 찾느라 10분, 옷 고르느라 15분.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물건 찾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란의 공간이 만드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비용은 더 심각합니다. 정신적 에너지의 누수입니다. 어지러운 집에 들어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관에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거실에는 읽다만 신문이 소파에 놓여 있고, 식탁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것들을 언제 치우나, 왜 나는 이렇게 사나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물이 새는 욕조처럼 당신의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당신은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하루 종일 조금씩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용은 관계입니다. 어지러운 집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집이 좀 어수선해서라는 말로 친구들의 방문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과 정리정돈 문제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 당신은 항상 이렇게 어질러 놓는가? 당신도 좀 치워라.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어지러운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평생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 비용은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비용입니다. 바로 선택과 기회의 상실입니다. 어지러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갑자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준비가 안 돼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회의가 잡혔는데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집이 엉망이라 초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데 공간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왜 항상 운이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정리를 못할까요?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입니다. 정리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한 번에 다 해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둘째, 감정적 애착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이가 어렸을 때 쓰던 거야. 이건 엄마가 주신 거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언젠가 쓸 거야. 이런 생각으로 물건을 계속 쌓아둡니다. 넷째, 현재의 압박감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책상을 정리할 때 당신은 단지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환경을 통제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집 전체를 대청소하겠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서랍 하나만 정리하십시오. 내일은 책상 위만 정리하십시오. 모레는 옷장 한 칸만 정리하십시오. 작은 변화, 하지만 매일 꾸준한 변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당신의 집 전체를 정리하는 것도 한 서랍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회, 3회, 3원칙입니다. 매일 3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3분 정리. 아침에 일어나서 3분 동안 침실을 정리하십시오. 이불을 개고 어젯밤 옷을 정리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단 3분입니다. 둘째, 3가지 버리기. 매일 3가지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다 쓴 볼펜, 입지 않는 양말, 오래된 영수증, 작은 것들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3가지 제자리에.
하루를 마치기 전에 3가지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소파 위에 리모컨, 테이블에 책, 현관에 가방. 이것을 30일 동안 하십시오. 30일 후 당신의 집은 놀랍도록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집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간별로 나누어서 접근하십시오. 침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곳입니다. 여기가 정돈되어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침대 정리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책상은 생산성의 중심입니다. 책상 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것만 두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치우십시오. 깨끗한 책상은 깨끗한 마음을 만듭니다. 옷장에는 802, 20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옷의 20%를 80% 시간 동안 입습니다. 나머지 80%는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주방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중에는 절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어지러우면 가족 관계도 어지러워집니다. 매일 저녁 5분 거실을 정리하십시오. 정리정돈의 핵심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물건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지금 내 삶에 기여하고 있니?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물건과 감사함으로 이별하십시오.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떠나보낼게. 이것은 곤마리 마리의 정리의 마법에서도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물건에게 감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보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기 원칙입니다. 새 옷을 사면 옛 옷 하나를 기부하십시오. 새 책을 사면 읽은 책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새 물건을 들이면 옛 물건 하나를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물건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간은 항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철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옛 것을 보내줘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정리정돈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시간입니다.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침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일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20시간인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나니 제 하루가 길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이제는 제가 시간을 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주권의 회복입니다.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저것 좀 치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이 듭니다. 마음의 잡음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정신적 자유를 얻으면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계획할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입니다. 깔끔한 집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편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부부 관계가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정리정돈 자체가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집은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정리정돈을 통해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공간을 관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정리정돈을 해낼 수 있다면 다른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운동도, 새로운 공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상 정리로 시작했는데 1년 후에는 인생이 바뀌어 있었어요. 새로운 직업,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 다섯 번째 변화는 의외로 경제적 영역입니다. 정리정돈을 하면 돈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보입니다.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현금이 나오고 안 쓰는 상품권이 나오고 돌려받아야 할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 중복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또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제자리에 잘 보관된 물건은 오래갑니다. 잘 관리된 옷은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잘 정리된 도구는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들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건강입니다. 깨끗한 공간은 위생적인 공간입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해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리정돈된 주방에서는 건강한 식사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어지러운 주방에서는 요리하기가 싫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지만 깔끔한 주방에서는 요리가 즐겁습니다. 정리정돈은 또한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옮기고 청소하는 것은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것은 좋은 가벼운 운동이 됩니다. 마지막 변화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정돈을 통해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서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나는 아직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구나. 내 인생에도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정리정돈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30년 동안 쌓아둔 마음의 짐도 내려놨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의 진짜 힘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정돈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지러운 공간은 어지러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행동을, 그리고 결국 인생 전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는 명료한 생각, 안정된 감정, 효과적인 행동, 그리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동양의 선사들이 청소를 수행으로 여긴 이유, 성공한 사업가들이 공간 관리에 엄격한 이유, 현대 심리학이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책상 위를 깨끗이 닦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의 작은 행동이 다음 주의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 주의 작은 변화가 다음 달의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생산적이며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보입니다. 당신의 집이 잡지 속 집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상이 쇼룸처럼 깨끗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이 선택의 결과라는 것은 당신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선택하십시오. 물건을 아무렇게나 두는 대신 제자리에 두기로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정리해야지라고 미루는 대신 지금 바로 하자고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공간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간이 바뀌면 당신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부자들의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을, 시간적인 공간을,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시오. 기회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질 때, 새로운 인생 단계가 열릴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완벽한 계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다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만 요청합니다. 이 영상을 끝내고 나서 일어나서 당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정리하십시오. 서랍 하나, 책상 한 귀퉁이, 신발장 한 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정리정돈은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치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체념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주도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정리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면 당신의 생각도 정리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리되면 당신의 행동도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정리되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정리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서랍에서 시작하십시오. 한 책상에서 시작하십시오. 한 방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집 전체를, 당신의 마음 전체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당신의 정돈된 공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